네, 목요일의 런치 스탑.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NH증권에서 글로벌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환입니다. 예, 저도 오늘 미국 빅테크 주식에 너무나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김한 연구원님과 이제 국내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다라는 우리 신경민 아나운서님과 함께 네. 질문 공세를 우리 김한 연구원님께 배신했다면서요? 제가요? 네, K 주식 포기했다면서요? 포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빅테크 주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요즘 조금 그 전만큼 활약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연구원님께 여쭤보려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서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글로 좀 이전되고 있고 실제 결과물들이 수익률로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작년서부터 시작된 이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역시 작은 공이 아니었더라. 상당한 큰 결과 과실로 고객님들의 이 수익률로 이 화답을 받다 보니까 잠깐의 이런 그 위기스러운 현상들은 오히려 줍줍의 어떤 정신으로 다시 또 분할 매수, 다시 또 어디서 또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매수하시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전략이 여전히 지금 2024년 8월에도 통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김한 연구원님께 노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떤가요? 정신없죠, 요즘에? 뭐 상당히 변동이 크죠. 상당히 변동이 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과거에 빅테크 주식 여전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대선 이슈랑 좀 맞물리고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시장 색깔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별적으로도 뭐 고객 매니저나 아니면은 저 리테일 쪽에서도 최근에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빅테크 랠리는 좀 이제 끝났냐라는 질문들 내지는 뭐 중소형주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이 사실은 생방송이 아니에요. 네. 녹화하기 때문에 이게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뭐랄까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빅테크들의 실적 피크아웃,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그렇죠. 아니라 하이라이트가 응집된 이번 네.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렇죠? 마소 실적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60일선에서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로서 유명한 일라이릴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상당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당히 하이닉스 차트랑 비슷하죠? 많이 내려왔어요. 몇 개 좀 더 볼까요? 뭐 퀄컴, 뭐 이거 원전이거든요. 원전도 지금 이만큼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은 뭐 퀄리티 있는 주식으로 김한희 연구원님이 올 늦봄부터 추천을 강하게 했던 종목인데 그래도 조정 좀 받고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 TSMC 뭐 비슷하죠? 뭐 이런 모습들. 테슬라는 뭐 잘 가다가 이 트럼프를 파트너로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실적 시즌 때 이렇게 또 레벨 다운이 되면서 좀 실망감도 좀 있는 모습이어서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여러 가지 이런 미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상당폭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강했던 미국 시장 이제는 다시 눈을 비비고 너무나 샴페인을 이제 계속 터뜨릴 필요가 있느냐, 조금은 좀 차분해지자라는 의견도 좀 일부 있습니다.
네, 이 중소형주의 랠리가 근데 트럼프와 관련이 있죠, 연구원이.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정책 기대감들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민 아나운서님은 뭐 점쟁이로서 전쟁이요, 네.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네.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뭐 주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형주 쪽으로 좀 갔으면 싶은데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게 며칠부터 다시 한번 대형주 랠리가 갈 겁니다라고 정확한 시점을 정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TV 토론회, 대선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빅테크의 실적 시즌, 그리고 이번 주 FOMC 회의 진행이 되거든요. 맞아요. 요런 이제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소화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이제 정책 기대감은 뭐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뭐 중소형주가 경기 민감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은 좀 낮춰지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떤 폭 자체가 커진 상태들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연내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지만 상당히 점진적으로 갈 거다라는 스탠스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빅테크의 여전히 견조한 실적 사이클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아니면 정책 기대감보다는 이제 펀더멘탈을 좀 더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 투자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할 때 항상 고객님들이 손들고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2차 전지는 언제 올라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캐즘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고성장 이후에 잠시 정체되는 현상. 이 캐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신경민 씨 주변에 전기차를 오너로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몇 프로쯤 되세요? 많으세요? 저 한 10명 중에 2-3명은 되는 것 같아요. 2-3명은 돼요? 네네. 꽤 많네요. 저는 그것보다 적어요. 제 적죠? 주변에는. 네. 제 주변에는 10명이라고 했을 때 1명 정도.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일상생활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계속 주시장에서는 굉장히 광분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경민 씨가 AI라는 활용을 얼마나 챗 GPT를 유료로 가입해서 하고 계세요? 아니요. 플러스 회원 아니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B2C 영역으로 봤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AI 시대를 정말 체감하고 있는가, 실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이것들이 실생활에 유입이 되려면 결국 이 스마트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탑재가 돼야 돼. 그게 전 9월이라고 보거든요. 애플. 그렇죠? 저는 그 애플에 탑재됐을 때 그 이후에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가장 명확한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산업이 성장했던 계기들을 좀 봐주시면은 B2B부터 시작했다가 이게 B2C로 넘어가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더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AI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인 거고 B2B 중심으로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확장성이 더 연속이 되려면 하드웨어 산업이 소프트웨어로 잘 전이가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B2B 중심의 산업이 B2C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신제품에 이제 얼마나 탑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상당히 기대치보다는 느릴 수는 있어요. 느릴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활용성이 높아지는, 그리고 접근성이 높아지는 계기들이 좀 생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부터 기대감들을 조금 더 선반영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김한용 건의 레포트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 존재했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소가 됐다? 에이, 누구 맘대로. 해소가 됐다라는 거는 알 수 없죠. 만약에 이번 주에 우리가 돗자리를 필 수는 없겠지만 마소가 만약에 정말 저는 잘 나와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진짜 네. 실망감 있으면 우리가 또 아침 새벽에 시간의 거래를 보면서 한국 시장의 방향성이 또 정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러셀 2000의 지수가 약간 이게 중소형주잖아요. 중소형주 반등하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고 이 적자 기업도 많아요. 미국의 이 러셀 맞아요. 2000은 얘네들이 좀 튄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시장을 찾는 그동안 못 갔으니까 못 갔던 러셀 2000이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어그리가 되는데 언제 이것이 다 해소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8월 시장 보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숙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김한용 의원님 이 레포트에 보면 이 내용 근데 과연 이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라는 거 우리 국내 쪽은 레인지를 보통 정해주거든요. 올해 우리 국내는 2680에서 2880선에서 이 레인지를 설정해놨거든요. 지금 최근에 7월 중순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다운 레벨에 대한 룸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사실 S&P 5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한 7% 정도 조정받았고, 뭐 지난주 후반에는 조금 다소 반등하는 움직임들은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멀티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지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전고점이 23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기준금리가 0.25였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멀티플이 가장 높았던 게 22배 수준인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5.5%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레벨이 다른 상태에서 밸류가 높은 수준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밸류 부담이 여전히 존재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지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실적에 대한 그로스가 같이 받쳐줬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저희는 미국 주시장 지금 7%의 조정 같은 것들은 뭐 일단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물론 이제 몇 퍼센트 더 빠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서 고점 대비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평균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전히 펀더멘탈, EPS, 그 빅테크들의 EPS가 여전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여기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한 2주 정도 동안 걸쳐서 보셨던 것처럼 그만큼 더 빠질 거냐? 그런 가능성은 조금은 낮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현재에서의 멀티플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확장되기 좀 어렵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23배와 지금의 22배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의 레벨이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22배 이상으로 더 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멀티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사실은 실적 개선 효과만으로도 저희가 추정해보면 S&P 500 같은 경우에서 5,750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도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멀티플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가는 이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8월 월간 전략 종목 제시를 방금 이 한 장으로 여러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신경민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종목들을 한번 읽어주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 종목을 읽나요? 네. 최근에 또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뭐 실적 발표가 좋았지만 네. 좀 하락했던 모습도 보였는데. 머크 네, 보이네요. 머크는 제약사죠.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 그 다음에 이건 좀 친숙하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RTX하고
CMG인데 네.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이거 들어보셨어요? 멕시코 음식을 기반으로 글로벌에 진출하고 미국 최대 레스토랑 체인 중 제일 크대요. 맞아요. 요게 또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이네요. RTX는 약간 방산주 개념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란 거를 예상하고 약간 포트를 좀 넣으신 것도 좀 살짝 보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끌고 갔던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내가 볼 때는. 이 중에 뭐가 좀 사고 싶은 게 좀 땡기십니까? 경민 씨? 원래는 저는 엔비디아 파였는데 네, 엔비디아 파였는데. 지금 이 트럼프 트레이드 음, 이 속에 있을 때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으로 조금 관심이 갑니다, 연구. 역시 MG 맞아. 어떨까요? 계속 오를까요? 과거에 트럼프 1기 정부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당시 빅테크 기업들 큰 폭의 성장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경기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이전이었죠. 그 경기가 개선되는 움직임들도 나타났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수혜들도 일정 부분 받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번이 1기 정부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1기 정부랑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봐요. 큰 그림은 좀 비슷할 거다라고 보는데, 네. 다만 조금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요번에 부통령 후보자,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그 제이디 벤스의 정책 성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트럼프는 과거에는 사실 티파치 중심에서 약간 튀는 성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과거의 공화당 전통적인 티파티의 성격을 약간 섞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가 주장했었던 마가라고 하는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파가 사실 주류파로 또 젊은 층이 세대 교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제이디 벤스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영입한 거에 대한 분명히 트럼프의 의중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는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벤처캐피탈 출신이고요. 그리고 핀테크 같은 것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에서 보시다시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디지털 화폐라든지 과 관련된 이제 핀테크 같은 데들이 사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열려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펀더멘탈로 이동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지금 어쨌든 변동성은 매우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고 이번 주도 단순하게 이미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해소가 됐다라는 그 논리만으로 다시 줍줍하기에는 뭔가 좀 험난한 산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어닝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업종에서 확인해 보셨지 않습니까?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왜 빠졌느냐? 피크아웃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합니다. 시장은. 투자자들은 박수를 쳤는데 기대감이 있었죠. 오늘 얼마나 오를까?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자고 나서 종가를 확인해 보니 6%, 7% 하락 마감. 뉴스 한 줄 읽어보니 피크아웃 논란에 빠진 미국 자동차 업종들의 큰 폭의 하락.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다음날 바로 급락을 했었고, 물론 오늘은 이번 주는 좀 뿜뿜하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이 셀온 현상. 그래서 투자자들 한국 시장도 지금 셀온 현상에 매우 지금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온 것도 걱정 아니야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이 탑다운을 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저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로 나와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기조가 높아지면 올해 성장을 해도 작년에 성장한 것만큼 그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빅테크들의 실적 증가율만 놓고 보면 지난 1분기가 피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분기부터는 증가율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더 큰 폭의 성장이 더 나타나지 않는 한은 사실 증가율 자체는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피크아웃
것에 대한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은 그런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쨌든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벨에 대한 높아지는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해온 이 슬라이드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주요 주가 지수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이제 연초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상향 조정됐는지를 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S&P 500을 봐주시면은 연초 대비 이익 전망치가 8% 정도 상향 조정됐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되게 빠른 속도예요.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제일 왼쪽 부분 봐주시면 탑5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었던 빅테크 5개거든요. 시총 상위 5개 종목을 언급하는 건데, 얘네들의 실적 전망치는 사실은 연초 대비 거의 30% 이상 상향 조정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이 탑5 애들, 그 빅테크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을 좀 나타낸 것인데, 완만하게 우상향세를 그릴 거다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사실은 피크아웃은 쳤을 가능성들은 상당히 높겠지만, 여전히 이들의 성장성 같은 것들을 전체 시장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가파른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들은 맞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은 아무래도 가파르게 올랐고 이익 증가율에 대한 피크아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와 맞물려서 주가가 좀 조정받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고성장세를 좀 생각해 보면 여전히 빅테크에 대한 어떤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요? 네. 사야죠.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중심은 잃지 않아도 된다. 근데 조금의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지난해부터 이어왔었던 앞으로의 이제 주식시장 방향성이 빅테크만 간다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빅테크로 쏠렸었고, 높은 금리와 높은 물가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줄 수 있는 게 빅테크였기 때문에 빅테크만 움직였던 거고요. 지금의 현재 상황은 조금은 색깔은 바뀔 거거든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물가도 점진적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트럼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빅테크는 많이 빠졌고 성장성은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반대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든지 어떤 물가가 낮아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면, 사실은 정책 수혜주와 좀 맞물려서 이런 온기의 확산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경희 씨나 웬만한 투자자들이 이 해외 주식을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잘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네임밸류 있는 회사들만 매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성공했지.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그쵸?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시장의 확대가 되고 있고 종목의 확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럼 뭘 사야 되지? 엄청난 많은 종목이 있을 텐데, 우리 글로벌 주식부, 또 우리 글로벌 담당하고 계시는 김한희 연구원님 부서도 있고, 또 해외 기업 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주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또 월간으로 또 토픽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1588-7070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관련된 추천 종목, 유망 종목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 처음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궁금했었던 이 아까 전에 썸네일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거 빅테크 주식. 끝이 아니다. 네. 끝이 아닌 이유. 끝이 아니었다고는 일단 말씀해 주셨고요. 경민 씨는 어때요? 끝이 아니라 생각하세요? 네. 계속 간다? 그쵸. 뭐 지금 주춤하고, 뭐 그 고점은 뭐 전처럼 막 많이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수 있겠지만 계속 이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부정론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네. 안 하면 난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폭락이야.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폭락 나올 거라고 생각해. 지금 근데 뭐 이만큼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들이고 네. 일단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쵸. 봐요. 거의 근데 100%예요. 이제- 100%인데 트럼프 형 어떤 사람이야. 자기 임기가 되고 나서 하래잖아. 그렇죠. 나 진짜 그 양반. 아니 그 양반 되게 웃기대. 이거 총 맞지 않았어요? 저기 붕대 벗었던데? 아, 벗었어요? 아무렇지도 않던데? 뭐지 그 사람? 어쨌든 어벤져스 같아요. 어쨌든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상대로만 나와주면 금리 인하 해주면 이거는 뭐 올해 예상 한두 번 정도? 뭐 공식적인 저희 회사의 생각은 연내 두 번 연내 두 번 정도인데 지금 시장의 프라이싱은 3번 정도로 세번 되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그리고 네. 8월 말에 잭슨홀 컨퍼런스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실제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금리 점도표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널스랑 얘기하면 맨날 확인해야 돼. 확인할 게 너무 많다. 경민 씨는 오늘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조금 불안했던 그 빅테크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마음이 이제 좀 너무 안심이 너무 안 되는 쫄아도 될 것 같아.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안 쫄아도 너무 될 것 걱정이 같고. 많았던 것 같아요. 김한영권님의 오늘 설명은 상당히 리즈너블했다. 상당히 논리적이어서 그 논리가 틀리지 아니하기를 네. 바라는 마음이 강하고 오히려 이번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 유효한데 그동안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좀 있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밸류의 거품이 살짝 거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해도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한 바구니에 담지 아니하고 약간의 온기의 확산이 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약간 확산 그걸 이용한다라면 좀 종목에 대한 연구를 오히려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몇 가지 가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M7이라는 종목이 지금 미국 전체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섹터의 그 포지션이 너무나 지금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침 컬럭컬럭 하면은 대한민국, 대만, 뭐 유럽까지 지금 증시 폭이 엄청나게 확대될 정도로 그쪽 미국 영역만 지금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미국 쪽에서도 이 섹터와 종목의 확산 현상이 물론 러셀 2000 지금의 중소형주 급등은 뭔가 조금은 좀 미심쩍긴 한데 어쨌든 S&P 500이라든지 다우 일부 나스닥 이쪽에서의 어떤 확산들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한국 시장에서도 좀 승부 볼 만한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을 거니까 내외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공부를 오히려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착륙은 없다고 하니까 연착륙이라고 하니까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흔들림을 찬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아이고. 틀리면 제가 반성문스러워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핸드폰 케이스와 깔맞춤하고 나오신 우리 신경민 아나운서님과 오늘 네. 미국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네네. 마무리 멘트 좀은 아나운서님께서. 네, 오늘 김한 연구원님과 함께 이제 FOMC 발표를 얼마 앞두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큰 도움이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치? 그치? 끝 멘트. 저 마무리요? 네, 마무리 혹시 멘트. 마무리를 연구원님께서. 아나운서께서 하셔야죠. 저. 미국 주식 죽지 않았다. 빅테크 가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목한 런치스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마무리예요?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감사합니다.